네, 교육부가 로스쿨 25곳에 최근 3년간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 적발됐지만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는데요. 로스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황대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대판 음서제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로스쿨 부정 입학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는지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 25군데 로스쿨 합격생들의 3년치 자소서 6,000건 중에서 24건이 우선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적발이 됐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전직 시장 누구시다, 혹은 어느 지방의 법원장 출신이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표시를 한 경우가 5건. 네. 그리고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의회 의원입니다. 판사입니다. 직업을 표시한 경우가 19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6,000건 중에 24건이 적발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직업을 적은 경우만 추린 거고요. 예. 밤마다 법전을 들추셨던 아버지, 그리고 늘 법정 재판 일로 바쁘셨던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애두른 표현을 쓴 경우는 수사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기준에 따라서는 입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소서들이 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요. 예. 교육부가 합격을 취소시키겠다고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합격생이나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도 한 건도 없고요. 예. 부모들이 속한 해당 기관에 이런 개인 정보를 통보하겠다고 한 것도 없습니다. 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라고 좀 들리는데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취직을 위한 자소서를 하더라도 이 안에 그런 인적 사항들을 적으면 불법으로 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로스쿨 입학이에요. 당연히 예. 로스쿨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적발된 학교가 13곳인데 이 중에 7군데는 아예 부모님 신상을 쓰지 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발된 자소서들도 엄밀히 말하면 규정 위반이 아닌 겁니다. 규정이 아.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에 불과했던 거고요. 교육부도 로펌에 문의를 했더니 이 학생들을 입학 취소시키는 건 어렵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규정 위반이 아니다. 참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아니면 그렇게 방치한 대학이라도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로스쿨이 제일 무서워하는 처벌이 예. 인가를 아예 취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이 감축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하려면 네. 그 총장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교육부의 명령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교육부는 이번에는 이런 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아, 참 어쩌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거죠? 일단 로스쿨 자체가요, 2009년에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요. 예. 사실 이번에도 작년에 소위 모 국회의원의 입시 개입 의혹이 불거져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 이번처럼 조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라 입시제도 운영이 전적으로 로스쿨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는 하지만 예. 법적으로 관리 책임 있는 교육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해외 사례를 한번 보죠. 그래도 좀 오랜 기간 로스쿨 제도를 운영해온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른 게요. 네. 일단은 입시에서 어떤 항목별로 실질 반영 비율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별로 입학 정원 제한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합정이 높은 학생을 뽑고 어떤 학교는 또 경험이 풍부한 학생을 뽑고 어떤 로스쿨은 인종과 출신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뽑고 이런 것들이 각 대학의 경쟁력으로 내세워지는 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엉뚱한 것만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원을 지금 2,000명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불투명한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요. 네. 인재를 다양하게 선발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발휘가 안 되고 폐쇄적인 입시는 입시대로 또 문제가 발생하는, 어찌 보면 규리 회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서도 좀 투영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좀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안이 잘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예. 우선 이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실 3년치만 조사를 했던 거고요. 네. 면접 과정에서 오고 가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교수들에 대한 입학 청탁 같은 문제 이런 건 이번에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는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지금 이번에 투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도 개선은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네. 또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좀 명문화하라고 교육부가 통보를 한 상태고요. 로스쿨 협의회 측에서 곧 네. 입학 전형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로스쿨 지난해부터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뭐 사시 존치 논란도 있었고 로스쿨 폐지 논란도 있고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로스쿨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신상을 봐야 제대로 평가가 된다라든지 이번에 교육부의 경고 조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명백하게 규정을 어긴 것이고요. 또 로스쿨의 규정들이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예. 우선은 로스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이 신뢰를 좀 회복하는 일 꼭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